태연 너무 힘들어진다 지금. 야, 불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함수 이론 복수 문제풀이 프린트 펴세요.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 나가려면 요거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거까지 숙제가. 자, 함수 이론 리마인드 복수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요거 62문제짜리인데 아까 준 거 있잖아. 시작할게. 이제 딱 몇 개월 남았냐면 5개월? 5개월이면 빠이빠이야. 알지? 갔을 때 이제 진짜 잘해야 돼. 이제 실전이야, 실전. 그때부터는 뭐. 자, 공수 2 복습 리마인드 한번 수업 좀 해보자. 그 함수 있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는데 공수 2는 도방이라 그래. 도형의 방정식을 해서 첫 번째 파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직접 명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함수 이론과 거의 뒤에 이제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파트로 크게 나눈다. 자르자면 저렇게 자르는 거야. 크게 자르면. 근데 그 중에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 얘네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좀 많이 겹치는 게 있어서 겹치는 것도 있고 적용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얘네 셋 중에서 우리는 얘를 좀 오늘 복습해 보도록 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함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자. 자, 함수. 일단 함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함수의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용어죠. 용어. 함수 용어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다. 첫 번째, 함수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함수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대응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대응. 뭔가를 뭔가로 대응시키는 거다. 제일 우리 반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캐릭터도 없거든요. 네, 어디 가서 제일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약간 이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마. 알겠지?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라는 무식한 소리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네가 만지는 모든 전기, 전자 기기는 다 함수로 되어 있어. 알겠니? 네가 어떤 거를 클릭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게 또 창이 뜨잖아. 이 모든 게 뭐라고? 함수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학 어디다 써먹어요? 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해. 알겠지? 자기가 본인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아주 만천하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전기, 전자 기구는 다 여기 스위치 있지? 스위치 누르면 불 켜지는 거 뭐야? 함수야. 니네가 알지 못하는 함수식이라고. 어려운 식이야. 니는 현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2000년 전 수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수학은 니네가 못해 지금. 무슨 말 알겠지? 저기 스위치 딱 누르면 불 켜지는 거는 현대 수학으로 너네가 배우려면 너는 이거 곤란해. 그러니까 함수로 다 연결돼 있다. 이 함수의 F가 무슨 F야? 뭐의 약자야? 오, 나이스. 펑션의 뜻은? 무슨 뜻이야? 너 무슨 뜻이야? 기능. 그렇지. 확실히 제가 기능이지. 잘 들어. 왜 함수를 기능이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러는 거야? 왜 뭐 했어? 아니 왜 기능이라고 하잖아. 근데 펑션의 그 f 앞자리를 따서 함수라고 하는데 잘 들어. 근데 함수라는 게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이 지금 적용이 된다. 왜? 다들 뭐하는? 왜?
무슨 일이 있어? 전혀 없어요. 이거 뭐지? 누구한테서 시작한 거야 지금? 뭐지? 왜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이 느낌이지? 너네 전에 뭐 했어 나오기 전에? 아니 왜 다들 웃음을 참으려고 하고 뭐 때문에 웃기는데 지금? 위험한 거야. 다시 문제 풀래? 기능의 f 이렇게 펑션인데 잘 봐봐. 이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지? 첫 번째 함수 화살표를 보내는 쪽 여기 함수 화살표 보내는 쪽을 뭐라고 그래? 정의역. 이나연 나중에 또 정의역이 뭐예요? 라고 하지 말고 알겠어? 너 정의역이 뭐야? 라고 안 해. 화살표를 보내는 건 대응이라 그래. 알겠어?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뭐라고? 정의역이야. 알겠지? 근데 이 정의역을 이제 이렇게 화살표 보내는 쪽이라고만 정리하면 안 되고 어딘가에 입력하는 곳이야. 뭔가를 입력하는 거. 니네가 뭔가를 입력한다. 뭔가를 누른다. 뭘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처음에 출발을 시키는 거. 그래서 이걸 나중에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력하는 거. 그치? 인풋, 뭐 아웃풋, 이렇게 여기가 인풋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입력하고 원인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쪽을 뭐라 그래? 공역이라 그래. 공역. 그러면 결과 값으로 나오는 입력에 대한 것은 산출이겠죠. 단어는 뭐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쪽.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국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 정의역은 함수식에 x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식의 x 자리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수식의 무슨 값? 함수식의 y 자리를 보통 공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를 딱 걸어가지고 대응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대응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y는 fx라고 하는 식을 딱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x를 f라는 함수에 타고 보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y인데 우리는 y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화살표는 이 등호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왼쪽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x에다 뭔가를 딱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 말고 또 선택받은 y값들을 뭐라고 하지? 이 공역 안에서 선택받은 애들 뭐라고 그래? 치역이라고 그래. 치역.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공역이고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 찜 당한 애들 걔네를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그리자면 x 정의역을 이렇게 그리고 공역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네한테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아서 선택받은 애들이 얘네들이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이 꼭 같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이 얘기하다가 이 그림 그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무슨 함수니? 2차 함수지. 그러면 자 물어볼게. 여기 이 그림에서 치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치역이 어디냐? 어? 너 홍석이 이 그림에서 치역이 어디야? 이 그림만 가지고 있다가 참고서 맨 앞에 함수 얘기하면 이 그림을 보여주거든. 그리고 나서 치역 찾아봐라 하면 못 찾아요. 치역이 뭐죠? 선택받은 y들이라고 했죠. 그럼 x에게 선택받은 y들이 여기 있는 이 y값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여기 이상급으로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있지. 얘네를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왜 얘네가 치역이냐면
여기 있는 y값, 여기 있는 y값, 여기 있는 y값, 여기 있는 y값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여기 맨 위로 쭉 가는 애들 있지. 요 값 이상급으로 나오는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k다. 그러면 선택받은 y값은 다 k보다는 다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 부등식으로 쓰자면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공역은 뭐냐 그러면 공역은 무슨 축에 해당하는 걸까? y축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공역이야. 이게 함수 그림이랑 그래프를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이해 갔어요. 근데 이거 못 풀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럼 다시 그러면 공역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y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축 애들 중에서 여기 y축 애들이 다 공역인데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이 다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y좌표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니? 그래프의 y좌표가 치역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럼 자 여기서 물어볼게. 여기서 정의역은 얼마야? 어디야? 정의역은 어디지? 정의역은 내가 뭐라 했어? 함수식의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했지. 그럼 함수식의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건 무슨 축을 기본적으로 한다? x축.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다 얘네들을 막 선택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x 값이 여기 있는 y 값을 선택한 거고, 그죠? x2라는 얘가 얘를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눕혀놓으면 얘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사실상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에 x에서 여기 y 쪽으로 그림을 눕혀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여기 어떤 x가 어떤 y를 선택했고 어떤 x가 어떤 y를 선택했고 그런 점들을 다 이어보니까 걔네가 다 뭐가 됐다는 거야? 그래프가 됐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x축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다?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라고? 공역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프의 y값들을 다 모아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쭉 끝까지 가는 애들이 다 뭐가 된다고? 얘네가 치역이 된다. 알겠지? 용어를 아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그래프로 적용이 되고 전환이 돼야 돼 서로.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그림은 알겠는데 이 그래프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내가 학생 때도 그랬어. 이 두 개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 그냥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이걸 머릿속에 당연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 그렇지만 보통은 이 그림이 맨 앞에, 참고서 맨 앞에 나오고 이걸로 물어보면 보통 뭐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2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알겠지 얘들아? 뭐 필기할 게 따로 없어. 이미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다시 이나연, 그래서 정의역이 뭐라고? 봐봐, 저러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뭐라고? 웃어? 웃어 지금? 정의역을 대답을 못한다고? 그래서 정의역 다시 정리해. 그래서 정의역이 뭐라고 얘기 물어보면 함수식 입장에서 보면 함수식의 무슨 자리에 해당하는 거? x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말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정리. 이건 참고서에 없다. 이 말은 이 정리는 없다고. 다시. 근데 실전에서 쓰는 건 이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함수식이 주어질 텐데 함수의 식에서 x자리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함수식 말고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정의역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x축, y축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누구? x축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야 이해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그럼 또 공역은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공역을 물어봤어. 그러면
그 화살표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3번. 아까 정의역은 화살표를 뭐 하는 쪽이라고 했어?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라고 했지? 이건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경우의 수에서 많이 사용돼요. 경우의 수 그림에서 얘가 얘를 찜했다 또는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화살표를 보내는 쪽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정의역을 정리할 때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이해가 가야 저게 이해가 가고 문제풀이도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공역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함수식의 무슨 값? y 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y 자리에 뭐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상들. 그러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 근데 너한테 공역을 물어봐. 그럼 공역은 무슨 축을 말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y축 전체가 공역이 될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경우의 수 쪽에서 만약에 너한테 공역을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화살표를 받는 쪽. 여기 경우의 수 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를 보낸다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화살표를 보낸다라는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얘를 대응이라고 말하는 거야. 대응시킨다. 얘를 이쪽으로 대응시킨다. 화살표를 보낸다. 이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럼 치역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치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함수식의 함수값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 어떤 자리가 아니야. 공역은 y 자리 전체에 들어가는 애들을 말하는 거였지만 함수식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fx에서 자 물어볼게. 이 y는 현재 치역이야 공역이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공역이야 치역이야? 공역이지. 아직 뭔가를 집어넣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될 수 있는 애들이 여기 있잖아 y축에. 그러니까 여기 y는 뭐라고 얘들아? 얘는 이 식에서 얘는 공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fx가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어떤 함수식이 있다고 쳤을 때 x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가 뭔가 나오는데 y가 나오는 그 자리 자체를 공역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fx 이렇게 쓰지 않고 만약에 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함수식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f1은 뭐 1 넣어주면 얼마냐? 6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 있는 이 6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찜 당한 거지? x 1번이 y 6을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1,6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그림 함수 그림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 1이 누구를 선택했다? y 공역 안에 있는 6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이게 그래프로 치면 1,6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x좌표에 있는 1이라는 애가 y좌표에 있는 6을 얘를 선택했다는 거야. 얘가 얘를 선택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식의 함수값 자체, 그게 이제 함수식의 자리가 아니야. 함수값 그거 자체가 치역들인 거야. 그럼 두 번째,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치역은 뭐야?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야 이런 정리는 없어 임마. 알겠지? 잘 들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는 그래프 위에 모든 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택받은 y값들이 되는 거지. 그래프의 모든 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차 함수를 딱 그렸어. 그럼 얘네들은 사실 점들이 모인 거잖아. 점들 모인 거를 선으로 이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 자체들이 다 뭐가 되는 거라고? 얘네가 치역들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프 치면.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면 그래프가 곧 치역이다. 그래프로 나타난 모든 점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치역이라고. 무슨 말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경우의 수 문제로 만약에 함수 문제가 나왔어? 용어를 나와야 함수 나오면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대상 얘네들이 모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림상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x에서 y로 했는데 이 중에 선택받은 애들 얘네들과 모아놓은 거 얘네가 뭐가 되는 거지? 치역이 되는 거. 무슨 말 알겠지? 얘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스타일은 세 가지야. 첫 번째 경우의 수 쪽을 물어보거나 경우의 수 관련된 걸 물어보거나 그래프 관련된 걸 물어보거나 함수식 관련된 걸 물어본다고. 이 셋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세 개의 결에서 함수라는 용어, 정의역, 공역, 치역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놔야 된다.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이론이라고 했으면 함수의 용어, 대응,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셔야 한다. 들어되지? 네,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번 풀면 여러분들 2번 푸시면 돼요. 잘 보고 있다가 1번 제가 풀어드리면 2번 푸시고 제가 3번 풀면 여러분 4번 푸시면 돼. 자, 간다. 1번 문제. 자, fx의 함수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정의역이라고 나와 있죠. 벌써 용어가 나왔어. 정의역이 x인데 x를 뭘로 줬냐면 집합의 형태로 줬지. 자, 질문. 이거 그래프야, 식이야, 경우의 수야. 어떤 걸로 접근해야 돼? 그림상 정의역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식도 그래프도 아닌 우리가 맨날 봐오던 그 그림이잖아. x 안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1, 0, 2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지.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집합이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경우의 수 쪽의 그 그림, 함수 그림 처음 배울 때 그림 이거 그대로라. 그럼 여기에 함수 f의 식이 뭐냐면 x 자리에 있는 애들을 세제곱한 다음에 ax 한 다음에 나오면 그거를 y에 대응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 그러면 치역을 한번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y가 될 수 있는 말고 이걸 실제로 대입해봐. 그럼 f-1이 얼마가 되는 거야? 대답해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지? 여기 있는 치역이 얘가 찜을 당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음, 만약에 0을 여기 이 식에다 집어넣었어. 그럼 0, 0 넣었으니까 f0은 실제 치역은 얼마? 0이라는 거겠지? 이해 가니? 자, 그 다음에 2를 딱 넣어주면 이 f에다가 2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f2의 값은 실제 치역 값은 함수 값이므로 8 빼기 2a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때 f를 통해서 타고 와가지고 찜을 당한 애들 몇 개겠어? 몇 개겠어? 3개잖아 지금 당한 것 같이? 근데 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래. 이 모든 원소의 합이 뭐라고? 10. 그럼 얘 다 더해봐. 8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면 얼마지? 7.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a지. 이 모든 치역 값들의 모든 합은 해봤더니 얼마라고? 10. 그때 a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찾는다. 알겠지? 이건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집합의 형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함수 그림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자, 밑에 거 바로 가보죠.
지금까지 공수 2를 잘 못했거나 못 따라왔거나 해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부터 주워 담으면 돼. 근데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제가 거기도 빠른 정답지를 드렸죠? 2번 정답은 5입니다. 5. 3분의 13. 3분의 13이라고 돼요. 자, 1번 문제를 함수 그림으로 푼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네? 정의역이 몇 개 없는 유한계인 집합의 형태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대응시키는 걸로 바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번으로 딱 가는 순간부터 대응이 안 돼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알려줬는데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함수라고 얘기했고 거기 맨 뒤에 b는 0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의역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정의역이 집합으로 주긴 줬는데 이걸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는 사람? 집합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유한계로 점을 찍어주는 걸 뭐라고 하지? 아까 전에 이렇게 준 거 있잖아.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 원소 나열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원소를 일일이 나열해줬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 적어놔. 기억 안 나면 처음부터 다시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원소를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해주는 거, 이게 집합 표현 방법 1번이야. 그런데 원소 하나를 하나씩 세기에 굉장히 많아. 숫자가 너무 많고 셀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 요렇게. 그지? x를 나타내주긴 할 건데 그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모든 애들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하나하나 일일이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 이 조건에 맞는 애들 다 모이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느낌 알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한다. 똑같은 문제지만 1번 문제는 원소 나열법, 2번 문제는 조건 제시법. 그러면 원소 나열법일 경우에는 유한계이기 때문에 함수를 접근할 때 이 그림으로 가도 된다고 했지. 근데 이 조건 제시법일 땐 이런 거 그리고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안 돼. 왜? 여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심지어 범위라고, 범위.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러면 정의역에서, 자, 정의역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근데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고 얘네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이건 뭘로 풀라는 얘기야? 그래프로 풀라는 얘기겠지. 근데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보통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는 정의역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슨 축을 전체를 x축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그 중에 딱 어디까지만 잡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부터 정확히 4까지는 딱 여기까지만 정의역을 잡으라는 얘기지. 이해 가셈?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간다고 치면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래프를 봤어? 1차 함수래. 1차 함수라고 했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가 1차 함수면 그래프가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 1차 함수식 자체가 1차 함수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A가 0일 리는 없잖아. 그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맞니? 그러면 올라가게 내려가게? 올라가요. 응? 어떻게 알아? 그냥 찍는 거야? 찍고 보는 거야 일단? 만약에 첫 번째 올라가는 거였다면 F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 치역이 얼마라고 알려줬지? 치역이 y가 y바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치역이니까 선택받은 y 값들이잖아.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였다면 즉 a가 플러스였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디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간다 이 뜻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4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최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F 얼마? 4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잖아. 만약 이게 올라가는 거였다면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가는 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F-2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2가 나왔어야 되겠지? 대응 자체가 달라. 마이너스 2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F4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F4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였다면 그랬을 거고, 내려가는 거였으면 이랬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저 1차 함수 식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x에다 4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4a 플러스 b는 뭐죠? 2란 말이죠. 여기 풀어볼까요? 자, b를 제거하지 말고 a를 한번 제거해봅시다. 자, 위에 거 2배 해봐.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지. 해볼까? 둘이 더해봐. 얼마야? 3b는 0이지. b 뭐야? 0이지. 아까 전에 b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했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지.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알겠어? 근데 얘는 봐봐. F-2가 2야. 마이너스 2가 2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되고, 4 넣어봐. 4 넣어주면 4a 플러스 b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똑같이 b를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다 2배를 했어. 2배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는 4야. 둘이 더해볼까? 얼마야? 3b는 3이지. b는 1이지. b 0보다 큰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검증해봐야 된다. 그래서 2번의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럼 원래 그림은 이거였다는 얘기야. 여기 내려가는 거였어. 찍는 거에서 운명을 맡기지 마. 알겠어? 50%는 그러면 봐봐. 그럼 b가 1이니까 b가 1이니까 여기서 a가 얼마가 돼야 되겠냐? a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그죠? 그죠?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1 넣어주면 듣고 있지? 응? 듣고 있지? 그럼 여기서 1차 함수식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인데 여기가 a니까 a에다가 2배 하면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니까 둘이 더하면 0. 그래서 3번의 정답은 0이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밑에 4번 해보세요.
되셨나요? A가 어떻게 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른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거나 여기서 2, 4를 지나가는 형태, 즉 A가 0보다 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A가 0보다 작았다면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3, 4를 대입하고 여기서는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 1을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3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a는 얼마? 3분의 2. 그런데 지금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넣었을 때 얘는 뭐야? 마이너스 3,4 넣어보실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a는 얼마? 플러스 3 a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맞나요? 그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해봐야 되잖아, 그치? 답 찾았니? 답 불러줘. 4번 정답은 4. 4야 4. 알겠죠? 네. 다 구해놓고 거기 막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다 구해놓고 여기 3분의 1 계산 잘해놓고 여기 1 마이너스를 찾아놓고 괜히 이런 말을 왜 하겠어? 3m 빼기 2m 계산하다 틀리시라고. 또 여기까지 했다가 계산하다 틀릴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알겠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6번. 5번, 6번 보시면 지금까지 1, 2, 3, 4번은 함수식 자체가 잘 봐. 여기서 이 그림으로 친다면 여기 x, 여기 y. 지금 1번 문제는 이 x가 뭘로 주어졌지? 집합으로 주어졌는데 정의역이 몇 개 안 되는 유한계.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었고 3, 4번 문제는 여기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주권대입법으로 주어지면서 여기에 범위가 주어졌었어. 근데 5, 6번 볼래? 5, 6번의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이거 여기다 체크해. 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칠하시고요. 자, 이 문제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한글로 얘기하면 A에서 A로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먹어야 돼.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했었지. 지금 x가 f 타고 보내면 y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x에서 y 이렇게 되는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라. x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타고 가서 y에서 뭔가 결과 뻥 하고 나오는 거라. 그럼 이건 보통은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일반적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이쪽 A는 뭘 의미하죠? 대답하세요. 이쪽 A는 뭘 의미해요? 정의역을 의미하죠. 이쪽 A는 뭐죠? 공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의역의 A를 내가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공역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림일 때 이런 걸 많이 그린다고?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 안 될 때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범위로 나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A에서 A로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지금. 그럼 만약에 이게 범위로 나왔어, 이게. 그러면 공역은 어떻게 그려야 돼? 라고 하면은 A죠. A인데 선택받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좌표 평면상에서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A부터 B까지를 뽑았어. 나 여기 안에서만 무조건 고를 거야. 얘네들만 고를 거라. 그럼 나오는 애들도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Y로 고를 거라는 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 A에서 A까지 보내는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한 거라고. 알아들어요? 여기 A는 빨간색 A지. 여기 A는 얘는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 여기 애들은 공역. 여기서 1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요 사각형 안에서만 함수 값을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말이라고. 아시겠나? 됐죠? 잘 알아도 이런 기호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기호의 무슨 뜻인지도 알아먹어야 돼.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 5번 문제 보세요. 이제부터는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해주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공통수학 또 2를 또 하면 안 돼. 어? 자, 봐. A라고 하는 애가 집합으로 0, 1, 2, 3, 땡땡땡 이렇게 간대요. 근데 FA가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 F를 또 뭘로 줬냐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함수식으로 안 주는 경우가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을 거야. fx가 뭐냐라고 했더니 1차 함수, 2차 함수도 아니야. 갑자기 한글이 나와. 2x제곱을 뭘로 나눈? 4로 나눈 나머지 2x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잘 생각해봐.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니? 이나연 대답. 조금씩 날린 게 모여서 수업이 되는 거야. 특강을 들어야 되고 과외를 하고 이런 거. 니네가 집중력을 풀어서 하나씩 둘씩 날린 게 쌓이면 그게 수업 양만큼 나온다고. 잘 봐.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야? 0, 또 1. 이거 생각하지 말고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구냐고. 2, 또 3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누구의 배수죠? 2의 배수죠. 2 곱하기 뭐 했잖아. 너 2의 배수를 4로 나눈다고 생각해 봐. 6 이런 애들 4로 나눠봐. 그거 얼마 나와? 2 나오지? 나머지가 이해 가지? 7 4로 나눠봐. 3이지. 근데 3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보통 이게 뭐일 때? 홀수일 때라고. 그럼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짝수인데 어떻게 4로 나눠서 3이 나오고 어떻게 1이 나오냐고 이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인데 짝수를 4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1이 나오며. 왜? 잘 생각해봐. 너 2x제곱을 갖다가 내가 4로 나눴어. 근데 여기서 1이 나오거나 나머지가 1이 나오거나 3이 되려면 이게 무슨 수지? 짝수지. 너 이거 짝수지. 짝수에다 홀수되면 짝수가 나오나? 안 나오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fx로 나올 수 있는 건 1하고 3은 아예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넣건 말건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x에다 넣을 수 있는 게 뭐야? 0, 1, 2, 3 다 넣을 수 있지. 그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0이지?
0을 살아나는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가 어딨어? 0이지. 그치? 맞지? 그럼 얘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2는 나머지가 2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아까 전에 보여줬잖아. 그럼 여기다가 1 같은 거 넣어봐. 1 넣으면 2를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2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 정리. 2는 4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지? 0.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야? 2. 나머지가 2잖아. 그치? 그게 나올 수 있는 건 0하고 2밖에 없잖아. 그치? 1하고 3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3, 4, 5번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얼마다? 2번. 그죠? 0하고 2. 이해하셨습니까? 네. 6번은 집에 가서 하세요. 6번 집에 가서 하시라고. 자, 그 다음 7번.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자, 7번. 자, 잠깐만 물어볼게. 5번에 내가 포인트 2가지라고 했지. 뭐였어? 항상 수업을 듣고 나서 인강을 듣건 앞으로 누구한테 어떤 수업을 듣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였지? 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풀지 그냥 막 이게 아니라 이 문제 포인트가 뭐였어? 내가 2가지라고 했잖아. F 땡땡 A에서 A까지 이거 해석하는 거라고 했지.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A에서 A로의 함수. 그러면 그림상 함수 그림으로 치면은 A 그림을 여기다 하나, 화살표를 보낸 쪽에 하나, 받는 쪽에 하나 그려야 된다고 했었고, 근데 이거는 개수가 뭐 유한계인 애들일 때 이런 거 그리는 거고, 만약에 무한계다 범위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른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자른 거, 여기 안에서만 무조건 그래프 그리겠다 이런 걸로 보라고 했지. 이거 되게 잘 나와.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뭐지? 일반적으로 0, 1, 2, 3이었잖아. 그런데 2x제곱을 내가 뭘로 보라고 했어? 2의 배수로 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지. 2x제곱에다 x에다 1, 2, 3, 4 넣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런 포인트가 아니야. 2x제곱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2의 배수, 즉 짝수로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짝수를 짝수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 2나 3이 되겠어?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3x제곱은 3x제곱을 뭘로 봐야 되는 거죠? 3의 배수로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포인트겠죠? 내 말 알아듣니? 포인트 없이 그냥 완전히 싹 다 그냥 가. 이게 막 그냥 풀이만 다 적어. 그거 안 돼. 알겠어요? 알겠니? 수학 문제 풀을 때 풀이를 들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7번 볼게요. 7번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죠. 제가 한 번쯤 얘기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조건함수라고 했죠? 이 조건일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이 조건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세요 라는 거잖아. 수능 0순이라고 했지? 조건함수의 형태가 저렇게 1차함수로 주겠니? 안 주겠지. 그렇지만 저 형태는 그대로 따른다고. 그래서 너네가 먼저 보면 여기서부터 눈이 이렇게 가겠지만 실제로 풀 때는 이거면 이렇게 가고 이거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향해야 된다고. 조건함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x를 줬어요. x를 집합의 형태로 줬는데 정의역이 얼마나 줬냐면 x바 1부터 6까지. 그런데 x는 뭐라고 줬죠? 자연수. 잠깐만. 이거 굳이 이렇게 줄 필요 없었잖아. 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 조건 제시법. 범위인 줄 알았지. 한두 개가 아니까 범위로 주려고 했잖아. 근데 x를 자연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원소나열법 뭘로 쓸 수 있지? 1, 2, 3, 4,
5, 6까지만 하고 끝이잖아. 내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럼 1, 2, 3, 4, 5, 6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x에다가 홀수 넣는 거니까 1, 3, 5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에다 넣어야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또 2, 4, 6은 뭐니까? 짝수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함수라고 조건함수. 자 그러면 f의 치역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도 역시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조건함수의 형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시선이 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선이 가야 된다고. 이 조건에 맞게끔. 자 대입해봐. 안태호 1 넣어봐. 3이지. 3 1 5 마이너스 1 나왔어. 맞지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오재훈 넣어봐. 마이너스 1 4는 1 6은 3이지.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집합의 표현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걸 이렇게 쓴다고 쳐봐. 1, 3, 5를 넣은 값이 3,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노란색으로 2, 4, 6을 넣은 게 마이너스 1, 1, 3이었죠. 집합을 쓸 때 동일한 원소는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쓰도록 한다. 6개가 나왔지만 중복되는 게 있잖아. 그냥 한 번만 쓰는 거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1, 3 몇 번? 3번.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7번에서 준 거랑 8번으로 같이 봐봐. 너네 정답률 차이 봐봐라. 정답률 차이 봐봐. 똑같은 형태야. 하나는 91%고 하나는 76%야. 왜였게? 왜? 여기 나머지 야 76%하고 91%면 거의 20% 차이 나고 가정하면 야 똑같은 문제잖아.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왜 91%고 어떤 문제는 왜 76%였게? 그치. 이거 6개로 센 인간들이 있을 거야. 답이 나왔는데 중복된 거 안 빼고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랬을 수 있다. 그 애들이 20몇 %대 애들이 또 이게 답을 구하긴 구했지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셀 때 동일한 원소에 한해서 몇 번만 쓴다고? 몇 번? 한 번만 쓴다고. 알겠지? 네. 그러니까 7번 문제는 91%인데 8번은 76%가 나오고 있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조건함수식. 두 번째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셀 때는 단 한 번만 세도록 한다. 자, 그 다음 뒷장 9번.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9번. 저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요. 꾹꾹 눌러 담으면서 다음번에 그 정도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해야 돼. 시간 없어 이제.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12월 달 딱 됐는데 공수2 개념반 듣고 있으면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야. 공수1 개념반, 공수2 개념반, 배수1 개념반을 수강하고 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저는 개념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최악이야.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리마인드 특강을 몇 번을 했으며 누적 모의고사 몇 번을 봤으며 매번 정리해줬는데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12월 말에 고1 올라가는 입장에서 개념반을 처음부터 수강하고 있다? 와, 그러면 진짜 곤란해. 미안하지만 그럼 할 말이 없어 선생님. 자, 갑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얘기. 이번 2학기 잘 보느라. 서로 같은 함수. 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여백 있죠? 서로 같은 함수. 여러분 fx라는 게 하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3x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함수 또 다른 gx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봐봐. 물어볼게. fx하고 gx가 같은 함수니? 대답해봐. 이걸 알아야 돼. fx하고 gx가 같은 함수야? 아니지. 맞지? 외관상 절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잘 들어. 이 상태에서 f하고 g하고 같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전혀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 같다의 의미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완벽히 똑같다일 수도 있지만 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정한 부분에서 같아지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이걸 유식하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추면 다음 시간에 교점. 어?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메뉴를 듣지 못했어. 다음 자, 시간에. 특정한 부분에서 같아지는 순간 봐라. 이거 fx가 이렇게 된 거였지, 그지? 2차 함수였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가 gx지. 어딜 봐서 같아 얘네들이가? 그치? 근데 외관상 같으라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외관상 어떻게 다른 건데 어떻게 같아지냐고. 근데 이 같다를 완벽히 똑같다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대다수가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근데 특정한 부분에서 같아지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가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 함수값 자체가 여기서는 f하고 g가 같아지는 순간이잖아. 얘도 여기서는 f하고 g가 똑같아지는 순간이긴 하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대다수. 그래서 문제의 양으로 보면 얘가 95%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딱 5% 정도. 아주 쉬운 문제. 이런 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어딜 봐서 형태상으로 같겠냐고. 그렇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같아지면 같은 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F, G, H, K. 잘 봐. 이게 마지막 문제다. 얘 형태가 지금 현재 루트 x 제곱. 얘는 절대값 x. 얘는 x 제곱. 얘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됐니? 앞에 봐라. 정의역이 뭐지 지금? 마이너스 1, 0, 1이지. 3개밖에 안 나와 있지? x자리 대입해보라는 뜻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0, 1일 때 값을 다 구해보자. 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루트 1이지. 얼마지? 1.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봐. 얼마지? 1이지.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지? 1이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봐.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얘도 1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완벽히 얘네들이 다 똑같네? 그치만 완벽히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은 다를 수도 있잖아. 0을 넣어보세요. 시작. 0, 0. 그 다음에 0, 0. 맞나요? 네. 그 다음에 1은 어때요? 1 넣어주면 1. 여기도 1. 여기는 1. 여기는 3이죠. 그럼 여기서만 삐꾸가 났네. 맞죠?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으면은 어디서 야 넣을 게 3개밖에 없는데 이 3개를 다 넣었더니 여기는 같아. 값이 똑같아. 여기도 똑같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알겠습니까? 나오는 값이 넣는 족족 똑같은 거면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는 거고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얘기는 호환 가능하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네. 그냥 똑같다가 아니에요. 11번 문제 옆에 보세요. 얘기만 할게. 풀지 않게.
봐봐. fx가 2x제곱으로 시작하지. gx는 x제곱으로 시작하지. 외관상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 1, 2라고 했으니까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지면 되는 거고 2를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완벽히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내 말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함수는 많이 나가지 않았으므로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기술옥을 거의 70제 모의고사 그것만 다 하고 오시면 되겠다. 완전 너무 빨리 맞았어. 다음 시간에